네, 안녕하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폭망을 하고 개발지를 하는 바람에 중국이 더 망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도 강화되고 또 윤석열 정부가 특히 외교, 안보, 한미 관계 이런 데서 아주 굳건하게 나가고 있어가지고 이 중국의 한반도 장악 6단계 음모, 이건 제가 이제 규정한 건데요. 이게 완전히 이제 파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서로 연관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러시아는 땅에 꽂힌 놈이고요. 중국은 바다에 꽂힌 놈입니다. 땅에 꽂힌 놈이 아주 개발질하는 바람에 이 바다에 꽂힌 놈 중국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 러시아의 집착은 모스크바에서 국경까지의 거리, 이걸 이제 군사 지정학에서는 러시아의 전략적 깊이, strategic depth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strategic은 러시아가 느끼는 자기의 생사를 건 그런 문제다라고 느낀다는 뜻이고요. depth는, 그러니까 원래는 strategic은 전략이죠. depth는 이제 깊이인데 그거는 이제 러시아 주변국에서부터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를 뜻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는 약 420km, 서울, 부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군사 지정학에서는 러시아가 이 나토가 자꾸 그 옛날 소련의 위성국가 쪽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고를 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냉전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그 명문으로 꼽힙니다. 그 롱 텔레그램이라는 그 모스크바 주재 국무부 브레인을 하면서 국무부 헤드쿼터에 보냈던 그 1946년 2월 22일에 보냈는데요. 그 롱 텔레그램, 긴 전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의 저자고 그 문건이 냉전의 계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국무부에 이제 그 소련이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동조하는 자들이 많았었는데 이 문건을 이제 그 발판으로 삼아서 내부를 국무부가 정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 지금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그 당시에선 획기적인 역할을 했던 문건입니다. 그런 그 문건을 했던 사람이 조지 캐넌이죠. 그러니까 냉전의 아버지, 냉전의 설계자라고 흔히 불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1997년에 이 같은 말을 했죠. 이제 냉전이 끝난 상황이다. 앞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편을 갈라 동맹을 맺고 군사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거칠게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나토를 동유럽으로 확장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잘못이 될 것이다. 그 같은 조치는 러시아의 민족주의적 반서방 군국주의적 경향을 강화할 것이다. 러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냉전이 다시 시작되고 러시아의 외교 정책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동유럽, 그러니까 구소련 그 위성국가 쪽으로 나토가 이렇게 자꾸 몸집을 불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유화된 동유럽의 관점에서는 이게 뻑하면은 러시아한테 짓밟혔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헝가리도 그랬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저기 체코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유럽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려면 러시아 위성 국가가 되는 것보다는 유럽 쪽에 붙어야죠. 그러니까 EU랑 유럽이랑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동시에 나토에 가입하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필연적인 니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 이거지. 러시아만 무서워하고 아니 상황이 그런데 그래서 저는 조지 캐넌이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간이 좀 쪼그라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긴 한데 나토의 확장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990년에 일단 동독이 나토로 들어가죠. 당연하죠. 독일이 나토니까 독일과 통일이 되니까 이제 일단 동독이 나토가 됩니다. 1997년에는 이제 조지 캐넌의 경고가 나왔고요. 1999년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나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 이제 쭈루룩 들어가요. 발틱 3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예, 그리고 2009년에 크로아티아, 알바니아가 나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동유럽 국가 거의 대부분이 다 나토 국가가 됐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조지 캐논이 상당히 그 새가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951년 초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중공이 6.25에 개입을 한 게 이제 1950년 겨울이죠. 그러니까 한두 달 있다가 바로 그때 조지 캐논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한국에서 손 빼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적화되면 한반도를 누가 먹을 거냐를 두고 중국과 소련 사이에 마치 고깃 덩어리를 가운데 둔 그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우듯이 싸움이 붙을 것이다.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얘기하기 전에 불과 한 4년 전에 1946년에는 오남 이승만의 단정 수립을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굉장히 뛰어난 군사 지정학자이자 지정학 그 전문가이자 또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인 건 맞는데 100% 맞았던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의 우크라에 대한 혹은 또 이 사람 우크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나라들에 대한 그런 나라들이 소련의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그 사람의 그 97년의 그 발언 역시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가슴이 쪼그라들어서 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지금 뮌헨에서 지금 그 안보 회의가 열리고 있죠. 굉장히 큰 회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갔고요. 바이든은 이제 그게 끝나면은 바로 폴란드로 가서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자리에 젤렌스키가 온다라는 지금 소문은 돌아요. 근데 그걸 우크라 측에서 보안 때문에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폴란드 가는 건 맞고요. 정상들도 엄청 많이 모였고요. 유럽 정상들, 미국 정상 다 모였고요. 그 다음에 그 국방장관들 다 왔고 국무장관들도 꽤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많이 왔고요. 네, 뮌헨 안보회의입니다. 굉장히 큰 회의예요. 그 뮌헨 안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리시 수낙 그 영국 총리죠. 예, 인도계 그 영국 총리가 또렷또렷한 말로 영국이 우크라에 그 지금보다 훨씬 긴 장거리 타격 정밀 무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마 한 150km에서 200km 정도 가는 그런 무슨 무기가 있겠죠. 그걸 주겠다 그래요. 그 미사일을 공대지 미사일인가 뭔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이제 미그 29에다가 그걸 달아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서방제 공군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있겠죠. 리시 수낙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버들 중에는 지금 결국 미국이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미국이나 서방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맞습니다. 근데 그 시점은 우크라이나에서 결판 나고 합니다. 리시 수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ogether we're delivering as much equipment in the next few months as in the whole of 2022. And together we must help Ukraine to shield its cities from Russian bombs and Iranian drones. And that's why the United Kingdom will be the first country to provide Ukraine with longer range weapons. And it's why we're working with our allies to give Ukraine the most advanced air defense systems and build the air force they need to defend their nation. Now, of course, the United Kingdom stands ready to help any country provide planes that Ukraine can use today. But we must also train Ukrainian pilots to use the most advanced jets, and that's exactly what Britain is doing, so that Ukraine has the capability to defend its security for the long term.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우선 하나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아마도 추정컨대 최소한 한 150km 이상 가는 그런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제공한다. 지금 우크라가 가지고 있는 최장은 하이마스죠. 하이마스가 한 8, 90km 가죠. 예, 제일 긴 그 로켓이. 그거보다 좀 더 긴 거. 그리고 그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150km, 뭐 200km 이렇게 가면 그 이제 해변까지 다 때릴 수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엔 이제 해변까지 밀고 내려가면 크리미아 전역을 때릴 수 있게 돼요. 이제 결정적인 어떤 그 변곡점이에요. 그 무기가 언제 가냐가. 예. 미국은 그 Ground Launched Small Diameter Bomb, GLSDB라는 무기를 주기로 했죠. 이것도 이제 그 한 150km를 가는 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M60인가라고 불리는 그 로켓 추진체 위에다가, 그건 굉장히 미국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위에다가 활강 글라이딩을 하는 우리 이제 KGB 같은 활강하는 폭탄을 매단 겁니다. 이거 몇 번 보여드렸죠. 이거는 지금 그 미국이 재고를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사브하고 모잉이 새로 만든 그러한 그 신무기이기 때문에 지금 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기론 결정을 했고요. 한번 직접 보시죠, 잠깐. 네, 로켓에서 쏘면 저렇게 이제 분리돼 가지고 날아 들어갑니다. 아주 정밀 타격하죠. 예,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엊그저께 글쎄요, 엊그저께는 아니고 벌써 한 20일 됐네요. 예, 보도에 의하면은 이 우크라 전쟁을 경험을 하면서 미국이 야, 이거 대만 해협 같은 데서 중국과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미국이 생산해 왔던 방식으로 하면 요번에 우크라에 지원한 무슨 제블린을 다시 메꿔 넣는데 뭐 4년이 걸린다 그러고, 뭐 스팅어는 지난 뭐 한 10여 년 동안 해외에 수출한 것만큼의 물량을 우크라에게 이번에 한꺼번에 준 거가 되고, 잘 아시다시피 155mm 자주포탄도 부족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크라 전쟁까지는 뭐 미국이 좀 더 생산해 요새 피치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사서 주면 되는데 이제 중국을 대비해서 비축을 해야 되는 문제는 별개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탈탈 털고 나면은 중국 대비해서 여기저기 막 비축해 놔야 되는 미사일이라든지 맨패스, 그러니까 보병이 공중에 대고 쏘는 미사일, 그 다음에 탱크 잡는 보병용 미사일, 뭐 우리로 치면 이제 현궁이죠, 현궁. 이제 미국으로 치면 제블린, 뭐 이런 것들, 155mm 포탄 이런 거 잔뜩 쟁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이 군수 산업까지 이렇게 역할 분담으로 확대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무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경쟁도 미국과 좀 하고, 또 어떤 거는 주로 많이 경쟁하는 게 이제 하이마스하고 천무가 경쟁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공이 좀 더 그게 좋아지면은 패트리어트랑 경쟁이 붙고요. 뭐 좀 그렇죠. 예, 몇 가지 부분에서 경쟁이 붙는데 미국과 워낙 관계가 우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가까운 그 군수산업 동맹까지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요새 정말 어려우시죠? 참으로 어려울 때이지만 조금씩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러시아의 개발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상태는 뭐냐면 소모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War of Attrition이라 그러죠. 이 소모전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그 전쟁 의지,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무기 보급, 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소모전은. 그런데 지금 전쟁 의지는 우크라 사람들은 이제 엄청나니까 두 번째 있는 것은 이제 무기 보급이죠. 근데 무기 보급은 둘로 또 의해서 결정되죠. 하나는 미국 및 서방 국가가 우크라를 계속 지원할 뜻이 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재고가 있냐, 공장에서 제대로 찍어내냐. 저는 지금 뮌헨 거기서 이제 그 수낙이 발언하는 거 아까 보셨다시피 서방은 계속 지원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잔인한 얘기인데요. 그래, 너 푸틴 전쟁 끌어봐. 끌어봐. 뭐, 우리 미국 군인이 죽냐, 영국 군인이 죽냐. 뭐, 우크라 사람들이 자기 땅 지키려고 당연히 그 죽어나가면서 싸워야지. 그렇지. 우리는 끝까지 도와줄 거야. 너 할 만큼 실컷 해봐라.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가 이거예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게임인데요. 특히 크리미아까지 가면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분기탱천하고 이제 발작을 할 텐데, 발작하거나 말거나 끝까지 간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미국이나 서방이 여기서 적당히 손을 빼면요, 한국 같은 나라들이 불안해가지고 핵무장을 해야죠. 그런 소리가 막 나오죠. 저는 뭐 핵무장 그래도 반대하지만,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도 반대를 많이 해서 욕을 많이 쳐먹어서 나중에 다시 다룰게요. 어쨌거나 영이 안 서요. 기강이 안 서요.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뭐 자기들 군인 죽는 것도 아닌데 핵 가진 놈이 좀 까분다고 그걸 적당한 데서 봉합해? 아마 요번에 거의 러시아 아주 그 척추를 분지를 겁니다. 좀 살벌한 상황이죠. 예, 살벌한 상황이에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거는 뭐 러시아에 줄 잘못 썼다가 지금 러시아의 사실은 그 사실상의 동맹이잖아요. 엊그저께도 미국 쪽에서 중국한테 야, 너희 그 러시아한테 무기 지원하지 마라고 강력 경고했죠. 예.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산통이 다 깨진 거예요. 왜냐면 뭐 핵으로 무장한 러시아도 별 볼 일 없네. 중국 너희도 별 볼 일 없구나. 뭐 허포만 잡았지. 너희는 뭐 바다로 나온다면 너희 해군이 뭐 미국 해군의 잽이 되겠냐? 너희 한번 우리랑 붙어볼까?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까지 이제 튀어나오고 조금 있으면 베트남 튀어나오고요. 그 지경이 되면 이제 인도네시아도 튀어나와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 때문에 중국이 폭망한 겁니다. 예. 자, 이제 중국은 또 무슨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그게 또 한국 때문에 폭망한 면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지 프리드만이 중국과 러시아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야망이 바다에 있다. 중국은 바다를 노려다보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한번 보세요. Let's assume that Russia needed help in Ukraine. One, how do the Chinese get those forces there to help them in a meaningful period of time? Two, how do they supply them? Do the Russians have the ability to supply them? I doubt it very much. Three, how much do the Russians want to see 200,000 Chinese wandering around Western Russia? So, in the other case, the basic problem being confronted by the Chinese ought to be a land problem, but it is a naval problem. It is a naval problem against the strongest navy in the world. This is a very bad thing to do.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은 바다를 뚫어내려는 게 야망이다. 바다를 장악하는 게.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을 확보하는 것. 그렇죠. 구소련 위성국이었던 동부 지역을 러시아 영향권 아래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이 러시아의 야망이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만약에 땅을 원한다 그러면 러시아랑 딜이 가능한데 중국이 바다에서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도움이 안 되고 또 러시아가 땅에서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자기 미천을 다 드러내 버렸으니까 이건 중국의 미천이기도 하거든요. 얘들 별거 없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예.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말라카 해협에서 서해까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영해라는 거예요. 지금 남중국 해 다 자기 거라는 거 아닙니까? 저길 구단선이라고 부르죠. 예, 구단선이라고 중국 용어로 구단선이라고 부르죠. 지금 저 보라색 빗금 친 것 중에 이제
해남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둘러싸인 저 영역. 저게 다 자기 거라는 거고, 대만 및 대만 영역 다 자기 거라는 거고, 동중국해 자기 거라는 거고, 서해는 이제 원래 이제 본심이 오늘 얘긴데, 본심이 이제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거니까, 뭐 서해뿐만 아니라 남해와 동해도 다 자기 거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중국의 그랜드 디자인입니다. 이제 이 디자인을 조금 이제 내막을 살펴보고, 이 그랜드 디자인이 중국의 이 거대 음모, 원대한 음모가 완전히 파산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중국이 1차, 2차, 3차 그 A2AD,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 Anti-Access Aerial Defense, Aerial Denial, 네,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차가 저게 한 1600km 됩니다. 중국 연안에서. 2차는 한 1000km 되겠죠. 네. 그리고 3차는 한 400-500km쯤 되겠죠.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모를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1차 안에만 들어와도 상당한 확률로 타격을 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모가 이게 항모 전단까지 하면 한 전단이 한 20조, 30조 이상은 가는데 전단 하나가 그게 뭐 그냥 강철 관짝 같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 CSIS에서도 나오지만 중국과 그 바다에서 붙으려면 좀 규모가 작은 배를 여러 대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도 미사일들을 많이 싣고 다녀야 돼서 그 KDDX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도 많이 가져가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되게 한 8,000톤급이죠. 그 다음에 한 5,000톤급 이짝 저짝이 호위함이죠. 3,000에서 한 5,000톤급. 그리고 아마 이제 그보다 아래가 저거죠. 그 초계함이 되죠. 초계함이 우리는 한 1,000톤 이짝 저짝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을 굉장히 많이 좀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거가 굉장히 지능화되고 많이 가져가는 편이 좋다. 자, 네. 이 중국이 아까 보신 이 9단선까지 포함하는 이 보라색 빗금 지역을 먹으려면 제가 그때 조병설전에서 얼핏 말씀드렸는데